교재 102, 103 쪽에 질문 있나요? 100이 몇 장이요? 일단 102 쪽부터 2, 3, 5, 2, 3, 5, 6. 6 저번에 했잖아. 저게 집중이 안 돼. 6은 저번 시간에 풀었어. 1장 6번에서. 4분인데 왜 틀린다고. 자, 2번으로 가서 원호? 원호의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닭과 소를 합하여 60마리를 키우고 계시다는데. 자, 닭과 소의 다리의 수의 합이 192일 때 닭은 몇 마리인가? 라고 했죠. 그러면은 둘 중에 내가 더 궁금한 거는 닭이니까 닭이 X마리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는 몇 마리야? 원호, 이 문제잖아. 빨리 대답해. 소는 몇 마리야? 60-X. 그렇지. 60-X. 자, 그런데 닭은 다리가 몇 개씩이니? 2개씩이고 소는 다리가 몇 개씩? 4개씩. 그러니까 자, 닭과 소의 다리의 수를 합하면은 X한테는 2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60-X한테는 4를 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리가 각각 2개, 4개니까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전체 다리의 수 192인 거죠. 그쵸? 이게 식이죠? 풀면 됩니다. 식만 써줄게요. 그 다음 몇 번? 3번. 3번은 연속하는 세 홀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숫자를 3개를 잡을 건데 이왕이면 문제에서 물어본 애를 X로 잡을게요. 세 홀수 중 가장 큰 수를 물어봤네. 그치? 그러면 제일 끝 애를 우리가 X라고 할게. 그러면 희윤아, 그 앞에 요 홀수는 뭐라고 표현하면 적당할까? 맞아요. 얘보다 이만큼 작겠지. X-2. 그 앞에는? 그렇지. 이렇게 세 홀수를 잡았어. 원호가 한번 불러볼까?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105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 홀수를 이렇게 잡았다면 식은 어떻게 써질까, 원호야? 요걸 X로 잡으면 앞에 있는 애들은 이만큼 작은 애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X로 잡으면 X-2, X-4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가운데 맨 앞에 걸 X로 잡았다면 여기가 X 플러스 2, 여기가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상대적인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잡았다면 이때는 식을 뭐라고 써야 돼, 원호야? 3x-6이죠? 다 더해서 그것이 얼마다? 105다. 어떻게 풀어, 원호야? 6을 2항해서 3x가 얼마고? 111. 자, 그럼 3으로 나눠야 되겠죠? x는 얼마일까? 37. 그러니까 가장 큰 수가 37인 거고 그러면 그 앞에 거는 35인 거고 제일 앞에 거는 33인 거고 이렇게 세 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큰 게 질문이니까 요거 37이 답이 되겠다. 또 102쪽에 몇 번? 5번. 5번 너는 맞았나? 틀렸어? 그러면은 소은이가 식 한번 세워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몇 개월 후냐라는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X 개월 후에 언니와 동생의 예금액을 한번 써볼게요. 언니와 동생의 예금액. X 개월 후에 언니는 현재 28,000원이 있는데 한 달마다 2,000원씩 넣죠, 돈을. 그러면 만약에 한 3달 지났다. 그럼 언니는 얼마를 갖고 있을까? 2,000원. 34,000원. 맞아요. 그거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지금 갖고 있는 돈부터 써야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야? 28,000. 이렇게 쓴 다음에 1개월 지날 때마다 얼마씩 추가돼요? 2,000원씩 추가되지. 2개월 지나면 4,000원, 3개월 지나면 6,000원 이렇게 추가되는 거잖아. 그럼 X개월이 지났으면 얼마가 추가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원호가 동생 거 한번 얘기해볼까? 동생의 X개월 후의 예금액은 뭐라고 써야 돼? 방금
방금 언니 거를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쓴 거 이해돼요? 그러면 동생 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만 더하기 2000x 그렇지 이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언니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라고 했으니까 희윤아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2만 이거는 그쵸 2배 괄호치고 그치 동생 거 요렇게 얘가 식인 거고요. 이런 거는 처음에 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풀면 편할까요? 공을 몇 개씩 떼고 시작할까? 3개씩.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죠? 1000으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 공 3개 삭제, 공 3개 삭제, 공 3개 삭제, 공 3개 삭제. 이렇게 하고 풀면 편하겠지. 그러면은 좌변은 28 더하기 2x고요. 우변은 원호야. 2를 분배 법칙 하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이항 누구를? X를 아니요 28 28만? 아니 저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면 어때? 그럼 28을 이항해 그래 28을 이항하고 또 X를 이항해 어떤 x? 4X 4x를 이항하고 그치? 그러면 왼쪽 변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8X 8 아니 얘를 일로 이렇게 보내고 얘를 이렇게 보내자는 얘기잖아 그치? 그때 왼쪽에 뭐가 있냐고 마이너스 2x가 있고 오른쪽은 얼마가 있고 마이너스 8이 있지 그치? 자 마지막으로 양변을 어떻게 할 거야? 얼마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더 좋겠죠? 그럼 x가 얼마 나와? 4가 되겠지. 그래서 4개월 후에 언니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럼 103쪽으로 넘어가서 103쪽은 뭘 해볼까요? 8번, 9번. 자, 7번도 7, 8, 9, 10. 그래, 7, 12. 11 또 다 풀자는 얘기네. 10만 빼고 더 풀어 10. 10도 풀어야 돼 10도 풀어야 돼? 그래. 자, 7번부터. 보통 이런 거 풀면은 보통 모르는 문제가 겹치거든요? 얘는 잘 안 겹친다. 각자 다 다르네. 다 모르니까 안 돼. 너 다 몰라? 진짜? 나 이거 찍었는데 한 개는 찍고 한 개는 풀어 식을 못 세우면 모르는 거야, 오늘. 식을 3개를 못 써요 아니 4개를 못 써요 4개를 못 세웠다고? 그래. 나머지는 아무튼 식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10도 안 되고 다 찍었어 식을 세워야 된다, 원호야. 우리가 활용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 식을 안 세우는 거는 활용 단원을 배우는 의미가 없어. 그건 초등학교 때랑 똑같이 푸는 거야, 식 안 세우고 풀면은. 자, 7번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도로를 냈는데 그랬더니 밭의 넓이가 처음 넓이의 절반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제 x를 이 도로의 폭이라고 잡았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밭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 요것들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있잖아. 자,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초록색 부분 있죠? 이 초록색 부분 4개가 서로 이렇게 딱 붙도록 붙여볼게요. 얘네 4개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좀 더 작은 직사각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초록색 부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모이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모이게 했을 때 그때 가로의 길이는 원래 가로의 길이인 10에서 x를 어떻게 한 걸까? 뺀 거겠지. 그러니까 이걸 붙였다는 얘기는 도로의 폭만큼 이렇게 줄어든 거니까. 그치?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10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이 세로의 길이 요거는 원래가 7이었는데 거기서 또 요 2만큼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럼 세로는 얼마가 됐다? 5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희은아, 이 밭의 넓이는 식으로 쓰면 뭐죠? 5 괄호 열고 그렇지. 이게 밭의 넓이인데 그게 처음 넓이의 절반이 됐대. 처음 넓이라는 건 이제 도로가 없었을 때잖아. 그치? 도로가 없었을 때는 이 전체가 다 받쳤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받쳤을 테니까 그때는 넓이가 얼마였을까?
70이었겠죠, 그죠? 70. 그럼 70짜리였는데 넓이가 반이 됐다 그랬으니까 이때의 넓이는 지금 35란 얘기겠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치? 요게 식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8번으로 가서 강훈의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공원을 조사했는데 놀이공원을 선호하는 학생이 전체 75였는데 종례 시간에 조사했더니 놀이공원을 선호하는 학생 중 3명이 동물원으로 바뀌어가지고 놀이공원이 3분의 2가 됐대요. 아 어렵다 이거. 자 강훈의 반 전체 학생 수 이걸 X명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조회 시간이 있고 종례 시간이 있죠. 2번 조사를 했는데 조회 시간에 종례 시간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놀이공원이랑 그 다음에 동물원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조회 시간에는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학생이 75%였대. 원우야 75%는 분수로 바꾸면 뭐지? 그치 100분의 75니까 4분의 3이죠. 전체 학생 X명 중에 4분의 3인 거니까 X에다가 4분의 3을 뭐 해줘야 되겠어? 곱해. 그래서 조회 시간에는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학생이 4분의 3X명만큼 있었을 거예요. 75%니까. 근데 종례 시간에 조사해봤더니 놀이공원을 선호하는 학생이 전체 3분의 2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뭐라고 쓸까? 3분의 2x라고 쓰면 되지, 그치? 그리고 그게 얼만큼 변화가 생긴 거냐면 조회 시간에 비해서 놀이공원을 선호했던 학생 중 3명이 빠져나간 거야, 그치? 동물원으로 빠져나간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소은아 이게 큰 거야? 이게 큰 거야? 봐봐 상황을 잘 생각해봐. 조회 시간에는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애들이 75% 있었는데 종례 시간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놀이공원을 좋아했던 애들 중에 3명이 동물원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면 이때가 인원이 많은 거야? 이때가 인원이 많은 거야? 4분의 3x가 더 많은 거죠? 몇 명이 많은 거예요? 3명이 빠져나갔으니까 3명이 더 많았겠지 얘가. 그치? 그러니까 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4분의 3x에서 동물원으로 빠져나간 3명 그 3명을 빼면은 얼마랑 같아져요? 3분의 2x랑 같아져요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푸시면 x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9번으로 가서 9번은 가방 가게에서 어떤 가방의 정가를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했다. 가방이 잘 안 팔려가지고 정가에서 4,0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10%의 이익이 생겼다. 자, 원가가 있을 거고 정가가 있을 거고 판매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익까지 써봅시다. 일단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야, 희윤아? 원가. 그럼 원가를 뭘로 잡을까? x로 잡을게. x. 자, 그럼 원가를 x라고 잡았을 때 정가는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했어요.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써야 돼? x에다가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럴 때 x에다 우리 뭘 곱한다고 배웠죠? 여기다 그냥 100분의 30을 곱해버리면 그 완전 폭탄 세일이야. 원가가 10만원인데 3만원에 파는 거잖아. 그것도 세일이죠. 100분의 내가 10만원에 사는데 7만원에 팔아. 뭐야 그게? 그러니까 30%만큼 가격을 더 올려서 파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1 플러스 100분의 30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원래 원가 더하기 그거의 30% 이거 합친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은 1.3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맞죠? 1.3x. 그래서 30%의 이익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1.3을 곱하면 돼요. 우리 이거 좀 이거 외워버릴까? 만약에 10%의 이익을 붙였다. 그럼 몇 x라고 하면 될까? 원가가 x1인데 내가 1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은
1 플러스 100분의 10x잖아, 그치? 그럼 간단하게 쓰면 뭐예요? 1.1x가 되는 거예요. 10%의 이익을 붙이면 1.1x, 20%를 붙이면 1.2x, 15%의 이익을 붙이면 1.15x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요 소수가 딱 생각나 버리면 아주 편합니다. 그치? 자, 그런데 1.3x에 팔고 싶었는데 팔렸어, 안 팔렸어? 잘 안 팔려. 그래서 깎아줬습니다. 얼마를 깎아줬죠? 4,000원을 깎아줬어.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를 한 금액은 정가에서 4,000원만큼을 깎아준 거. 이게 실제 판매가예요. 그죠? 자, 그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지? 이익 어떻게 계산해, 원호야? 원가의 10 x 네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 네가 물건을 X1에 사온 거지. 원가는 그런 개념이죠. 물건을 얼마에 사왔느냐를 말하는 거고, 결국 그 X1에 사온 물건을 얼마에 팔았어? 1.3x 마이너스 그치, 이 가격에 팔았지. 그럼 네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익. 이 판매 가격에서. 돈으로 생각해봐. 네가 원가를 빼요. 그죠?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그게 이익이지. 그죠? 그래서 자,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 X를 뺀 것, 이게 이익인데 그 이익이 얼마랑 같냐면 원가의 10% 하고 같아요. 이 이익이. 그러면 얘는 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원가의 10%. 1.1x 그럴 줄 알았다. 1.1x는 뭐냐면 원가에다가 거기에 10% 이익을 덧붙인 전체 가격이 1.1x지. 지금 여기에 와야 될 거는 원가의 10%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딱 와야 돼.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치, 100분의 10x.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1x, 0.1x 이렇게 써줘야지 이게 문제의 의도에 맞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이익을 붙인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그냥 10%를 말하는 건지를 잘 보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식은 이거고요. 뭐 곱하기 10 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은 10번 문제는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에서 5개의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할 거야. 가장 큰 수. 그러면은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자, 내가 이렇게 생긴 모양을 하나 만든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모양에서 가장 큰 수는 어디에 위치하죠? 가장 큰 수는 이 맨 아래 칸에 위치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가장 아래 칸에 위치하는 숫자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게 해야 되겠다. 자, 가장 아래 칸에 위치하는 숫자를 x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의 위에 칸은 얼마가 있을까, 소원아? x 빼기 맞아요. 얘보다 7 작죠? 그럼 여기는 x 빼기 7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위에 칸은? 여기는? x 음. 빼기 24 그렇지. 또 7이 작아지니까 x 빼기 14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x 빼기 7의 왼쪽 칸, 여기는 x 빼기 7보다 1만큼 어떨까? 작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 빼기 맞아요. 얘는 x 빼기 7보다 1만큼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 빼기 맞아. 이렇게 5칸인 거예요. 그죠? 이 5개를 다 더하면은 100이 된다. 이게 식인 거지? 그치? 그래서 5개 다 더하면 일단 x가 5개 들어있으니까 5x가 될 거고요. 나머지 숫자들, 이게 마이너스 21이고 이게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35가 되겠네, 그지? 이게 지금 5개를 다 더한 건데 그 값이 는 100이 된다. 이게 식이겠죠, 그죠?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11번으로 가서 아, 이거 원어가식 한번 세워보자. 11번. 뭘 x로 잡아야 돼? 단팥빵 한 개의 가격. 그렇지. 단팥빵 한 개가 단팥빵 한 개가 x1이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라고 써야 돼?
7개를 사면은 가진 돈에서 1,600원이 남는다. 7x 플러스 1,600. 그렇지. 이 7x 플러스 1,600이 뭐냐면 이게 바로 현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인 거예요. 맞죠? 7개를 샀고 그랬는데도 1,600원이 더 있는 거니까 700 플러스 1,600원 이게 현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쌤 이거 3번. 답 3번.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게 7x 플러스 5번 4번인데 4번. 아닌데? 아이 4번이요. 자, 봐봐. 마저 해봐. 가진 돈이 7x 플러스 1,600이라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10개를 사면 2,000원이 부족해. 이건 뭐라고 해야 돼? 10x. 그렇지. 마이너스 2,000. 그지? 아까의 반대니까 빼기. 그럼 이것도 가진 돈이고 이것도 가진 돈이니까 이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야. 그죠? 계산 어떻게 해, 원호야? 반대로 합시다. 예, 좋을 대로 하세요. 2천을 이쪽으로. 좌변으로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그다음에 7x를 10x로. 그죠? 이항시키고. 그럼 좌변이 얼마가 돼요? 3,600. 3,600은 3x. 그럼 3,600이 3x니까 x는 얼마? 1,200. 단팥빵 하나에 1,200원이네. 그치? 그러면은 현진이는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는 거야? 10,000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10,000. 그지? 여기다 x자리에 1,200 집어넣어도 10,000이거든. 현진이는 10,000원을 갖고 있어. 그지? 그럼 현진이가 단팥빵을 8개 산다면 어때? 단팥빵 8개가 얼만데? 단팥빵 8개가 얼만데? 그러니까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단팥빵 8개, 1,200원짜리를 8개를 샀으니까 어때요? 얘보다 얘가 더 작죠? 그럼 10,000원에서 요거를 빼면 400이 남으니까 거스름돈 400원 받으면 되겠네. 그치? 그랬어요? 까비. 자, 내려가서 12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줄을 서는데 한 줄에 5명씩 서면 3명이 남고 6명씩 서면 2명이 남는데 5명씩 설 때보다 한 줄이 줄어든다.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거 식 어떻게 세워야 돼? 학생수를 x로 넣는다. 학생수를 x로 넣으면 식 세우기가 좀 어렵겠다. 그치? 자, 이거는 x를 뭘로 잡냐면 한 줄에 5명씩 섰을 때 있잖아. 그치? 이때 x 줄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한 줄에 5명씩 세웠을 때 줄이 x줄이 생겼다. 그러면 희윤아, 한 줄에 5명씩 섰는데 줄이 x줄이 생겼다 그러면 학생은 몇 명이에요? 맞아요. 한 줄에 5명씩 x줄인데 그렇게 서고 나서도 학생이 3명이 또 남았으니까 학생 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5x 플러스 3인 거예요. 근데 소은아, 두 번째 줄을 보면 이번에는 한 줄에 6명씩 섰다 그랬지. 근데 이때는 아까보다 줄이 한 줄 줄어든대. 맞아요? 그럼 우리 5명씩 섰을 때 x줄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6명씩 섰을 때는 몇 줄이 만들어지는 거야? 줄. 아까 5명씩 서면은 x줄이 만들어졌어. 그럼 6명씩 섰을 때는 몇 줄이 만들어진다는 뜻일까? 5명씩 설 때보다 한 줄이 줄어든다. 맞아요. x-1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원호야, 한 줄에 6명씩 섰는데 줄이 x-1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명이 남았어요. 2명의 학생이 남았어요. 그럼 이 학생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한 줄에 6명씩 섰는데 만약에 뭐 5줄이 만들어졌고 학생이 2명이 남았어. 몇 명이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지금도 똑같아. 한 줄에 6명씩 섰는데 몇 줄 만들어졌다고?
x-1줄이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2명이 남았대잖아. 그럼 이때 학생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일단 6 괄호 x-1 더하기 2. 그러면 앞에 것도 학생 수를 나타내는 식이고 뒤에 것도 학생 수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어때야 돼?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괄호부터 풀어주면 5x 더하기 3은 6x 마이너스 4일 거고 넘겨주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7이 되니까 x는 7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답을 7이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지금 우리는 뭘 x로 잡았지? 맨 처음에 5명씩 썼을 때 그때의 줄을 x줄이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학생 수를 찾으려면 그 x 값을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 x 자리에다가 x가 7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7 딱 넣어주면 얼마 돼? 38명이 되는 거지, 그지? 학생 수는 38명. 내가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여기도 넣어보면 되지, 여기. 여기다가도 x 자리에 7을 넣어보면은 6 곱하기 6 더하기니까 이것도 38 나오지, 그치? 아, 맞게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4쪽과 105쪽이 이제 숙제예요. 104쪽, 105쪽이 숙제인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2층에서 교재 검사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이제 점검을 좀 해볼게. 그래서 교재 내가 이제 보는 거죠. 도장 잘 받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찍으면 되고 잘 되어 있으면. 여기 받아야 되죠. 거기 받아야 돼요? 오늘 한대? 네. 오늘 한대 그러니까 본교재는 이제 다 내가 검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2층에서 워크북만 하라고. 워크북 도장 받고 워크북 질문하고 워크북 오답 노트 하고 그것만 2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잠깐 교재 검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여기 104, 105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지금 여기 104, 105 쪽 좀 풀고 있고 내가 한 명씩 부를게. 한 명씩 불러가지고 부르면 책이랑 워크북이랑 오답 노트 다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